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그냥 한번 위에 갔다 내려가는 건데 뷰가 100만 뷰 이상 찍혀요. 그게 컨텐츠가 있나요? 주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노출을 많이 시켜준 것 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가난도 지겹다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만든다 초보 6개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유튜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초반 분석표를 많이 봐요. 특히 한 유튜브를 몇 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자기 위로 같은 건데, 나는 그래도 조회수에 비해서 평균 지속 시간이 높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영상은 가치가 있는 영상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평균 내 영상을 보는 지속 시간이 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초반에는 분석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정신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성장하는 채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초반에 무언가를 보면서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데이터가 쌓인 게 아닌데 분석을 한다? 구독자와 조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균 시청 시간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분석표를 보면서 내 영상에 가치를 매길 필요가 없다. 유튜브를 6개월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반 광고죠. 초반 광고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구독자가 안 쌓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광고를 돌린 채널들이 있어요. 야, 난 진짜 못 기다리겠다. 나 영상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안 된다고? 이러면서 광고를 돌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버리는 영상에 광고를 돌려요. 오히려 이건 메이저급이야, 이건 진짜 잘 만들었네, 조회수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네, 이런 영상은 돌리지 않습니다. 전 초반엔 그랬어요. 왜냐면 버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균 지속시간이 계속 깎여요. 이만큼 노출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많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 계속 도태되고 버려지거든요. 좋은 컨텐츠는 많아. 대신에 이 영상이 완전히 버리는 영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땐 이 영상이 내가 100%의 힘을 줘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다 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개의 영상 중에 조회수가 안 터지는 영상들을 가지고 광고를 돌렸어요. 그닥 좋은 선택 같지 않았어요.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광고를 써서 반강제적으로 제 걸 보고 싶지 않아도 본 사람들이고, 그 디스커버리 광고, 그러니까 강제로 보여지는 광고가 아니라 밑에 뜨게 만드는 광고가 있는데, 그걸 해도 그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클릭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보여지는 광고를 계속 때려 넣는다고 하면 자본이 또 빵빵하면 상관없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선호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탈률도 높고요. 그리고 영상을 지속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불법 광고는 말 그대로 저는 다 해봤어요. 불법 광고도 해봤는데 크몽에서 사서도 해보고요. 뭐 그거 말고도 해외에서 그런 광고가 예전엔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불법 광고를 돌려봤을 때 정말 구독자 쌓이죠. 시청시간도 4,000시간 그냥 찍히죠. 근데 유튜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고요. 운 좋아서 제재를 안 당했다고 해도 유령 계정으로 불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후에 뭐가 이렇게 변동되는 게 없어요. 결국 조회수는 똑같습니다. 그냥 수익 창출만 된 거예요. 그 채널을 제가 지금도 애증처럼 가지고 있는데 아예 성장이 멈췄습니다. 가끔 영상을 하나씩 올리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절대 불법 광고는 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해야 할 걸 얘기하겠습니다. 썸네일 중요하죠. 썸네일 아주 중요해요. 클릭을 하고 들어오는 게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때는 클릭률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회수와 반응도를 전 봤었어요. 메이저급은 어떻게 하지? 메이저급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까? 글씨를 어디다 둘까? 사진을 어떻게 넣을까?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섰어요. 내 채널의 결마다 다르긴 합니다. 경제 채널을 할 거면 당연히 경제 채널에서 탑독이랑 언더독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언더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구독자 1000명밖에 안 되는데 400뷰 찍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조회수가 찍힌 건 클릭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썸네일을 참고할 만하죠. 조회수랑 반응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수가 높고 반응도는 댓글로 확인을 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어.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영상의 내용을 참고할 때 댓글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메이저급 영상을 제가 타겟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게 묻어 나오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메이저니까 너무 잘 만들었죠. 작가까지 있으면 내용이 너무 알차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궁금한 거나 이런 걸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 구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꾸준한 업로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플랫폼에서 성장을 시킬 때 있어서 알고리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이 시간에 매일 이렇게 올려. 그 꾸준히 올린다는 게 인식이 돼야 사람들이고 알고리즘이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은 유독 더 그렇죠. 알고리즘 SEO야 계속 그렇게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당연히 채널이 인식이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무언가 영상이 좋아서 구독을 해놔도 계속 업로드가 일정하지 않으면 메인 화면, 홈 화면에 잘 뜨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걸 막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그 관심이라는 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구독을 취소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꾸준한 업로드가 기존의 구독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확률도 확실히 줄고요. 그리고 내 채널이 유튜브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알고리즘에 좀 더 부합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치 업로드 양,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영상을 만드실 때 초보 6개월 정도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면 힘이 빠져서 못해요. 제 주위에서 유튜브 알려달라, 유튜브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의 반응이 오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레드오션이다, 역시 어중간한 애들은 뜨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우리가 1등을 하려고 하나요? 저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이걸로 상대평가처럼 누가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구독자들은 점수를 매길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경제방송을 좋아해요. 그러면 경제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여기선 최고지, 이 결에서는 얘가 최고야, 뭐 이런 걸 정할 수는 있죠. 근데 왜 그거를 크리에이터들이 미리 정해놓고 주눅 들어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클라이막스인 사람이랑 이제 서막이 들어가는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작하고 저 사람은 지금이 전성기야, 클라이막스야. 그걸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채널이 음악이면 음악이라는 장르를 하는 그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1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기준이 나여야 되는데 오히려 기준이 상대방이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나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편 올린다. 근데 나는 수요일만 올릴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까지는 다 마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고 하면 만약에 4주로 잡으면 일주일에 한 편이니까 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4개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6개월이면은 4, 6에 24잖아요. 24개. 24개의 영상은 내가 만들고 포기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운 좋게도 그때쯤 되면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지금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치의 업로드 양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영상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유튜브 안 된다, 오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썸네일만큼 중요한 게 주제 선정, 컨텐츠, 제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목은 당연히 그 키워드를 직접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메이저급 영상이나 내가 묻어 나올 수 있는 영상과 같이 나오려면 유사한 제목이어야 해요. 그리고 컨텐츠가 중요하다. 컨텐츠랑 주제는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야, 유튜브 왜 안 뜨는 줄 알아? 너 거? 컨텐츠가 별로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컨텐츠인데 뜬 유튜브들 못 봤나요? 그런 영상 못 보셨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그냥 한번 위에 갔다 내려가는 건데 뷰가 100만 뷰 이상 찍혀요. 그게 컨텐츠가 있나요? 주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노출을 많이 시켜준 것 뿐이에요. 이유를 달 순 있죠. 굳이 찾자면 해외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해외 애들은 신기해하나 보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소 뒷걸음질을 하다가 걸린 거거든요. 해외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그 영상이? 그런 거 아닌데 해외 애들한테 어떻게 이슈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이슈를 저희가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난 셀럽이고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하기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엔 컨텐츠가 문제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뭘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합쳐져 있는 게 여러 가지 제 해외 사이트들도 있고 한데, 한국에서는 뷰트랩이 제일 좋아요. 제가 해외에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써봤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기도 하고요. 일단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돼요. 죄다 영어로 돼 있어서 처음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신사임당님이 뷰트랩 만들고 나서 저도 그걸 지금 꾸준히 쓰고 있지만 이것보다 친절하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뷰트랩만큼 한국에서 유튜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찾은 거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냥 필터 들어가셔서요. 저는 쇼츠를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쇼츠 제거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노멀만 다 클릭했어요. 그리고 구독자는 여기까지 올렸을 때 뭐 크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했을 때 나온 거예요. 제목 따로 생각할 필요 없죠. 채널 막 삭제하고 그 당시에 막 노아 나왔을 때 그게 제목도 그대로 갖다 쓰고 썸네일도 완전 비슷하게 만들고 내용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욕을 먹었잖아요. 상도덕이 어긋날 수는 있죠. 근데 제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표 키워드라고 하면 뭐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랑 뭐 꿀팁? 유튜브 채널 만들기 꿀팁. 2023년이 제 생각에는 대형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쓰세요. 아니면은 여기는 뭐 다른 말로 쓰시고요. 뭐 2024년이면. 근데 제가 영상을 찾아볼 때 지금 만약에 28년인데 23년 거 보겠습니까? 잘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 쓰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얼굴이 되게 낯익은데 제목 생각할 필요 없죠. 여기 필터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수정하세요. 신사임당님은 아예 이제 그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제목 그대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채널 몇 개 운영하면서 똑같이 써보기도 했어요. 근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넌저리가 났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목을 굳이 그대로 뺏기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대표 키워드들만 좀 뽑아내고, 뭐 유튜브 채널 만든다면 뭐 만드는 방법, 뭐 꿀팁 이런 것만 뽑아내고, 저도 제목을 똑같이 써보고 내용을 비슷하게 해보고 제목을 조금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어쨌든 내용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면 옆에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조금 더 높이려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구독자 썸네일도 이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물이 가운데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클릭 한번 해보시면 뭐 별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래프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프에서 계속 비슷했다가 쭉 다시 성장하고 있죠. 그래프 올라가고 있네. 나쁘지 않네. 죽지 않았네.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분 영상을 보시면 댓글도 많죠. 좋아요도 많아요. 이거 광고 돌리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튜브버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채널에 뭐 비디오가 몇 개 있고 뷰가 어느 정도 나왔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게 SEO에 얼만큼 적합한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검증할 수 있죠. SEO에 30%밖에 적용이 안 돼 있어요. 3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뷰트랩에서는 노출 확률이 높다고 나와요. SEO가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 유튜브 좀 하고 유튜브 고인물이라고 하면 그 SEO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세요. 근데 SEO에 크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태그가 아예 없어도 노출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자, 썸네일 만드는 거, 조회수 반응도 이거 다 지금 뷰트랩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꾸준한 업로드, 절대치 업로드 양 시간, 이건 같은 말이에요. 거의 이거 말고는 다 뷰트랩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릴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좀 다르죠. 이미 만들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영상 뒤에 나올 확률도 높겠죠. 나는 내용에서 뒤처지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하시더라도 결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남들이 좋아하는 주제, 유튜브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려운 게 있나요? 물론 실행은 안 했어요. 지금 제가 뭐 유튜브를 켜서 보여드린 건 아닌데 업로드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영상으로 남겨놨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6개월, 내가 6개월 동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이것만 생각하고 하자. 이거 절대 하지 말자.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일단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6개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그땐 깔끔하게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만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난도 지겹다 디지털 노마드였습니다.